그 컨설팅 받으셨을 때 그분이 그렇게 하면 돈 못 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대표님은 또 다른 걸 하면서 이제 성장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분은 그래도 전문가고 그분이 그렇게 말했을 때 뭔가 포기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은 안 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조언을 많이 줘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저한테 딱히 대안을 준 사람이 없었어요. 대안이. 예, 저의 문제를 음, 진단해 줬을 뿐이지 문제도 진단의 디테일을 다양한 모형으로 준 것도 아니에요. 저한테 문제는 누구나 다 우리가 회사를 만들면 회사에 직원들이 있으면 직원들이 밖에 나가 일하다 보면 문제를 대표한테 가져오죠. 문제를 네. 가져오는 사람들이 제일 아마추어예요. 직원이 대표한테 문제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문제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결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이런 실험했더니 그 대안 중에서 어떤 대안이 최고의 전환율을 나온다라고 하는 그 대안을 가지고 자기 어떤 그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다양한 대안을 생각한 대안을 가지고 회의를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안이 맞다라고 하는 거를 나를 설득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대부분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능력이 없거나 아마추어들은 문제만 가지고 와요. 그거 봐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그렇게 하면 틀린다고 했지. 음, 이런 사람들 제일 아마추어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컨설턴트는 대부분 문제를 많이 뾰족하게 이게 무엇이 문제라고 하는 거를 얘기해 줄 수는 있어요. 그게 되게 설득력이 있어요. 그 문제를 먼저 딱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내 문제를 이렇게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알게 됐지? 어떻게 알지? 점쟁이처럼 어떻게 알지? 이게 제일 처음에 그게 감동받아가지고 그 컨설턴트든 뭐든 어때 전문가라고 박수 칠 거예요. 근데 네. 전문가를 뛰어넘는 사람은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그 책임이 뭐냐면 단순히 저기 문제만 제시해가지고 공감을 시켜가지고 나 이렇게 너의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고 네가 보지 못하는 문제까지 내가 보고 있다. 이거를 과시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대안까지 그 사람을 가져가려고 그걸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제가 사람들에게 예전에 제가 콜드콜 패키지를 누구한테 팔았냐면 네트워크 마케팅 그 다단계를 하신 분들한테 팔았어요. 그것도 우리 같은 회사의 그 직원들, 그러니까 직급자들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같은 회사의 직급자들한테 그때 팔았을 때 제 멘트는 다른 거 아니었어요. 이거예요. 당신의 문제가 당신의 파트너가 문제가 될 거라. 그리고 모두 다 권리소득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그게 나보다 더 똑똑한 놈이 나와야 어때요? 거기에 독립적으로 해서 그 매출이 올라와서 권리소득이 되는데, 하나하나 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다 작동되는 그건 관리소득이라고. 네. 그리고 내가 결정적으로 그 사람한테 뭘 설득했냐면, 당신이 지금 리크루팅하고 당신이 지금 제공하는 이렇게 그 매출을 올리고 있는 그 고객층들을 보면 다 가난에 쩔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가지고 이 사람은 안 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장이 안 된다. 했던 분들 모두 다 성공했던 사람들은 중산층 배경을 가지고 있다. 제발 중산층을 접촉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기술력과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을 직접 나의 고객이나 나의 파트너로 리크루팅 해야만이 승산이 있다, 이 게임. 예. 왜 걔네들이 결국에는 관리 소득에서 권리 소득으로 변할 거고, 걔네들이 결국에는 나보다 더 똑똑해가지고, 어때? 더 독립적이고, 나보다 직급도 훨씬 더 뛰어넘을 수도 있고, 걔네들이 더 대단할 수 있는 그런 잠재 씨앗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타겟해라. 그런 사람 타겟하려면 내가 그런 사람의 노출값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난 콜드콜이다. 이게 제가 그 사람들한테 던졌던 포인트였어요. 근데 콜드콜에 대한 대안을 내가 그러면 그냥 단순히
너의 문제는 이런 거야. 네 파트너들 움직이지 않잖아. 네가 맨날 열심히 하잖아. 너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 한두 명만 더 생겼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 잘 안 나오잖아. 이런 문제만 내가 가지고 얘기했다면 그것만 가지고 얘기해도 설득력이 있어요. 그때 누구나 다 그거에 문제인 건 알아요. 공감은 해요. 근데 뭐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근데 나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데를 얘기했었어요. 그게 뭐냐 콜드콜이고 그게 내가 동네부터 국제적인 뭐 그런 글로벌 무대에 진출하지 말고 동네 내가 무슨 삼성동에 사면 삼성동 무슨 이런 동네부터 자영업자들이 되게 많은데 자영업자 중에서 돈에 관해서 이 숫자에 관해서 혹은 자영업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 실체가 있는 업인데 점포가 있는 업에 있는 이런 사람들 중에서 돈 버는 사람도 있고 중산층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부터 설득해서 내 고객으로 만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리더십이 중요한데 한 사람이 보통 내가 파트너가 생기면 그 파트너라고 하는 사람을 되게 구구절절하고 따라다니. 우리가 주변에 남자가 많은데 그 남자를 선택하는 거랑 남자가 그 남자밖에 없어서 그 남자를 선택하는 거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인맥이 없다 보니까 지인들 중에 언니, 동생 뭐 이런 사람 중에 한 명을 좀 시스템에 나오거나 이런 사람들 어때? 리크루팅하고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되게 친구일 때 언니 동생 할 때는 괜찮은데 같이 일을 해보면 되게 최악인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도 내가 어때? 비질비질 이제 그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도 어때? 알아요. 너 나밖에 파트너가 없잖아.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속으로 역으로 이용하는데 근데 리더십이 어떤 거냐면 자영업자들 방문하고 콜드콜하고 하는 게 걔네들이 내 파트너 되고 내 고객이 되면 그 고객들이 나중에 다른 사람 소개할 때 너 저 사람 어떻게 알았어? 했을 때 우리 가게에 전화 왔던데? 그 사람들이 알아요. 용기 있는 사람이네. 저 사람 내가 없어도 다른 가게에 저렇게 전화해서 일을 하겠지. 이게 음, 리더십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네. 설명하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콜드콜을 가르쳐 주고 콜드콜을 우리 가르쳤을 때 사람들이 제일 초반에 우리가 한 18명을 만나면 한 명이 내 파트너 내 고객이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뭐 이렇게 직급자도 가고 이런 어떤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르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뭐 아메 무슨 뭐에 독일 피엠 뭐 유사나 뭐 인셀덤 뭐 허벌라이프 뭐 거의 네트워크란 네트워크 내가 못 들어본 무슨 뭐 선라이더 뭐 회사들 너무 많아. 예. 별의별 회사들이 다 많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리더, 직급자들 되는 사람들이 다 뭐가 고민이냐면 어떻게 하면 내 파트너한테 이런 교육을 이렇게 나가서 무한대 인맥으로 그것도 중산층 정도 인맥을 내가 리크루팅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독립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 심지어 아니더라도 내 이름 석자를 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까? 사람들 네트워크 마케팅에 아니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없어도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이런 기술이 없이 어때? 계속 일만 하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결국에는 제공해 줬고, 그래서 컨설턴트가 나한테 문제를 제시해 줬을 때는 제 입장에서는 문제 제시해 준 것까진 감사한데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걸 지금도 돌이켜 보면 그 사람 말이 맞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대안을 제시해 줬나? 그 사람이 나한테 너는 앞으로 퀸즈 대학을 만들 것이고, 너는 앞으로 줌으로 수업을 할 것이고, 너는 앞으로 일대일 코칭에서 프리미엄으로 갈 것이고, 너는 앞으로 유튜브는 이렇게 할 것이고, 너는 앞으로 제자들이 뭐 이런 유튜브 이런 키워드를 잡아서 제자들을 너보다도 구독자 수와 조회수와 이런 것들 훨씬 더 많게 만들 것이고, 너는 앞으로 트래픽을 이렇게 하고 비용을 이렇게 절감해야 돼. 이걸 다 얘기해 줬을까? 그리고 너는 음, 앞으로 콜드콜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메신저 사업을 해야 되고 이렇게 다 얘기해 줬을까? 컨설턴트는 그게까지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하나의 문제의 파리를 해가지고 성공파리를 하는 거예요. 문제를 팔아서 성공파리를 하는데 결국 대안은 뭐예요? 네 스스로 해라 이거예요. 근데 저는 음, 어때요? 제 수강생들 지금까지 계속 끌고 가죠. 네, 네. 계속 끌고 가. 그게 책임이에요. 대안을 가지고 끌고 가는 사람들이 중요하지. 단순히 문제 이렇지. 한번 이걸 실험해봐. 저도 지금 막 불치병처럼 막 잠 못 자는 병에 들어가지고 의사들 만나면 다 문제는 얘기했을 때 공감이 돼. 혹해요. 그리고 저한테 주는 건 약밖에 없어요.
약이 대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중국도 들어가서 중약 같은 것도 먹으러 지금 들어가고 병원에 또 가서 체크를 해보고 막 그러려고 지금 이번 주도 금요일에 내가 가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대안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불확실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있었을 때 사실 그게 제일 쉬운 문제더라고. 경제는 금방 고칠 수 있어요. 내가 경제를 고쳐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경제를 고치고,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감동하고, 어떻게 하면 고객들을 성공시키고, 그리고 내가 복제해줘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그건 불확실성이 아니라 그건 확실성이에요. 내가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근데 건강이라고 하는 특히 뇌가 망가지면 그게 불확실성이에요. 뇌가 망가진 걸 다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호르몬이 망가진 거, 갑상선이 망가진 거, 자율신경계가 망가진 거, 뭐가 망가진지조차도 몰라. 근데 자꾸 문제가 어때? 좋아질 것 같으면 또 안 좋아지고, 좋아질 것 같으면 안 좋아지고, 약간 밀당하는 것 같아요. 불면증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경제의 불확실성만큼 그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의 가장 개인적인 그런 문제는 불확실성,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불확실성이고, 그래서 겨-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 정도 얘기하면 아마 무슨 말인지를 조금 알아듣고 좀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아, 내가 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직감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사실 또 저를 찾아오고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뭘 저렇게 장황하게 설명해? 그냥 여기서 끝나더라고요. 예. 네. 아, 이제 얘기를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그 되게 통찰력이 있으신 것 같은, 통찰력이 되게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 전문가, 컨설팅 그 전문가는 약간 좀 안티프레질에서 말했던 그런 전문가인 것 같고, 대표님께서 이제 그런 경험과 그런 데서 나온 것은 이제 실행에서 나온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더 통찰력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